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어서 디스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디스크는 어떻게 시술하는 거라든지 수술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디스크 수술이 아무리 잘 했다 하더라도 디스크 양이 100이라면 50% 잘라내면 50%밖에 남지 않죠. 젊을 때는 잘 모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기능은 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기의 압력이라든지 또는 직업적인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은 이게 빨리 협착증으로 갈 수가 있다. 협착증이라 함은 바로 척추와 척추뼈 사이가 좁아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디스크 양이 적어서 협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거는 결코 좋은 거는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디스크 수술을 해야 될 때도 있죠.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해서 척추뼈가 망가진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겠죠.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것 이외에 웬만한 디스크는 수술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의사들은 가족들이 디스크 초기 증상 같으면 수술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가만히 누워만 있어도 치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자, 과연 디스크는 어떻게 생길 것인가? 물론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오랫동안 나쁜 습관에 의해서 척추뼈가 틀어지기 시작을 해서 걸리는 디스크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극심한 운동, 갑자기 이렇게 하는 운동으로 인해 갖고 급작스러운 어떤 충격으로 인해 갖고 디스크가 오는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자세라든지 또는 그런 평소의 건강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치료하는 방법은 이 뼈를, 가만히 있는 틀어진 뼈를 발아주자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모든 치료를 하는 것은 100% 완치라는 것은 쉽지 않다. 저는 저한테 디스크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 또는 그렇게 치료가 100% 됩니까? 라고 물어오신다면 저는 제가 고칠 수 있는 것은 기껏 많아봤자 50% 안 됩니다. 최고 40% 정도까지는 제가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니까 제 양심상 제가 고칠 수 있는 거는 약 20%입니다. 라고 하고 싶어요. 왜 그런 거 보니까 이 척추는 누가 고친다?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습관과 평소의 운동과 여러분 습관, 어떤 직업적인 어떤 습관, 자세의 습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 몸을 망치고 있다. 단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잘못된 습관을 바라주고 자세를 바라주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세요 라고 전하고, 또 틀어진 것은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또 이렇게 교정도 하고, 즉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적고론을 다 가보셨을 겁니다. 이 적고론은 뼈가 틀어진 부분들, 뼈가 어긋나고 빠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골, 글자 그대로 그냥 이 틀어진 것을 바로 잡아주는 거, 제자리에 넣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척추도 그런 방법으로 아픈 분들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팔이 하나 손가락이 하나 빠지더라도 우리가 이걸 적고론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손가락이 빠진 거 있죠? 빠진 것도 손으로 그냥 이 가볍게 운동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당겨갖고 살짝 좌우로 이렇게 돌려갖고 뼈 맞춰갖고 딱 손만 놔버려도 이게 작동이 돼요. 근데 병원에 가면은 그걸 방법을 몰라요. 왜? 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지식? 검증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가 검증되지 않는 지식이기 때문에 불신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의사들이 적고론을 100%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100% 인정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충된 부분들, 또는 지금 우리가 대체의학이라고 하는 민간요법 이런 것도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인정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민간요법을 많이 쓰고 계시죠.
그와 같이 올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러한 교정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신뢰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말로 조금만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디스크, 즉 다시 말해서 디스크라 하면 뼈의 이탈로, 뼈의 약간 어떤 그 이탈로 인해 갖고 디스크가 튀어나오는데, 이것도 어쩌게 보면은 이 손가락 삔 거와 비슷하겠죠. 이 뼈가 약간 삐었다라고 하면은 이 삔 부분에 대해서 통증이 오죠. 이 삔 부분을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간단한 방법으로 적골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권유한다면 잘못된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삐은 것도 여러분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실 겁니까? 아닙니다. 할 수는 없죠. 침마저 낫겠습니까? 침마저가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이렇게 빠진 상태는 침을 맞아도 안 됩니다. 자, 마사지를 해도 안 됩니다. 근육만 푼다고 해서 될까요? 천만에. 아니죠. 그래서 교정은 교정해야 된다. 우리가 흔히들 약은 약사에게, 진로는 의사에게 가죠. 뼈는 문제가 생기면 정형외과 가야 되겠죠. 근데 이 뼈의 문제가 어떤 문제에 따라서 달라진다. 뼈가 으스러지고 복잡한 어떤 골절 상태, 골절 상태 같으면 당연히 병원에 가야 되죠. 그런데 디스크가 있다라든지 이런 거는 골절 상태가 아닙니다. 골절을 하는 것은 금이 갔거나 부러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수술 방법이 최고입니다. 자, 수술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교통사고 나면 핀을 박잖아요. 핀을 박으면은 위에 뼈, 아래 뼈를 이게 뼈가 없는데 그래서 인공관절을 넣어갖고 이렇게 핀을 박아갖고 완전 고정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디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관절 작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이 뻣뻣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디스크 있는 사람들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수영하면 낫느니, 침을 맞으면 낫느니, 약을 먹으면 낫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전부 다 잘못된 상식에서 오는 것이다. 마치 우리가 보양식을 먹으면 내가 정력이 왕성한 것처럼 느끼는 뿐이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그 과학적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기침 났을 때, 물론 요즘 감기약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 감기약 사 먹으면 되죠. 근데 감기약도 사기 멀다든지 너무나 거리가 멀어갖고 금방 약을 못 산다든지, 또는 제가 어떤 등산을 갔는데 산에서 몇 박 며칠을 하는데 이거 약을 살 수가 없잖아요. 이럴 때 생강 같은 것, 이런 것을 끓여가 드시는 예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민간요법도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거고, 민간요법도 제대로 써야만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정확하게 쓰지 않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고 잘못된 것들이 생긴다. 그러면 지금 현대의학에서는 부작용이 없을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만병이 고쳐져야 되죠. 고쳐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100% 고칠까? 의사들도 장담 못합니다. 그 100%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100%를 한다면 우리가 당뇨병, 처음에는 약 하나를 먹다가 해가 바뀌어서 2알, 4알, 3알씩 이렇게 약의 양이 늘어나는데 이게 과연 완치일까요? 고혈압 환자들, 약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게 완치가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민간요법이라 하더라도 좋다 하는 것은 여러분의 검증하고 한방에서 검증하고 이런 검증되고 과학적 근거가 있다라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간요법을 쓸 때는 과연 한방에서 제대로 된 지식을 전달해 드릴까요? 아니죠. 잘 전달 안 합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내려오는 이러한 민간요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 글자 그대로 없는 사람들, 서민들을 위한 민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이 민간요법들이 대체의학이라는 명분으로 이제 서서히
이렇게 이제 세상에 많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결국은 냉정하게 분석을 해봐라. 뼈가 골절이 되어 있는지 빠져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더라도 어디를 가야 되겠다라는 게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